Dribbling. You. No. R9. Pace. Thierry Henry. Last one, strength. Rooney. Passing. All scores. Shooting. Van Nistelrooy. 손흥민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수들은 공교롭게도 자신과 작은 인연이 쌓인 사람들 그리고 맨유 멤버로 구성되었습니다. 무려 3명의 맨유 선수를 선택한 것은 손흥민의 오랜 팬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 최종 꿈은 뭐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 포체티노를 맨유에 있을 때 보던 선수거든요. 가장 최초의 기억에서 맨유는 레알과 함께 손흥민 의식 속 정점의 빅클럽이었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축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한국 축구 팬에게 맨유는 익숙한 클럽입니다. 박지성의 맨유행은 한국의 맨유의 전경기가 중계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칸토나나 베컴의 맨유는 TV보단 잡지나 비디오를 통해 겪었다면 박지성 맨유는 한국 팬들에게 말 그대로 생방송이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2002 키드 입장에선 축복받은 환경이었습니다. 안정환의 경우에는 굴리트의 비디오를 어렵사리 구해 시청했다는 말을 방송을 통해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생 이전의 선수들은 안방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뛰었던 눈앞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고 자랐다면 손흥민 세대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매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박지성의 별명인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는 팬들뿐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해외 축구를 제공했습니다. EPL에 입성하고 현장에서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경기했던 손흥민이 5명 전원을 초등학생 때 TV로 지켜본 선수들로 선정한 것은 평생 이어지는 유년 시절 기억의 강렬함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최근의 맨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드림클럽 시절의 맨유에겐 세상에서 가장 낯선 단어가 바로 조롱입니다. 그들은 글로리 그 자체였습니다. 맨유는 축구라는 종목에 로열티를 부여한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클럽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한국인 박지성이 포함된 팀을 응원했던 이유를 넘어 그때의 맨유에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시절 맨유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누구보다 맨유전에 투쟁심을 드러냈던 남자, 라이벌 아스널의 주장 비에이라는 말입니다. 맨유는 내가 좋아하는 적이었다. 나는 그들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좋아했다. 맨유가 없었다면 내 기억들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게 맨유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적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존중받았습니다. 맨유의 영광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촌스럽던 남자의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알렉스 퍼거슨 경입니다. 1998년 챔스에서 윈헨을 꺾은 맨유의 네빌이 땀에 흠뻑 젖어 무른 첫 마디는 당시의 세계 축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유벤투스가 통과했나요? 말 그대로 이탈리아 천하였습니다. 90년대 리피 감독의 유벤투스는 제왕이었습니다. 지금 펩과 맨시티가 있다면 90년대는 리피 유벤투스가 유럽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198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온 퍼거슨은 맨유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팀의 부임한 명감독이 돈으로 슈퍼스타를 사들이는 현대에는 볼 수 없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A팀 감독이 직접 아이 한 명 한 명을 눈으로 지켜보며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도모하는 이야기는 동화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퍼거슨이 선택한 맨체스터의 꼬마들은 매년 각자의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맨유의 이름하에 성인팀의 하나둘 꼬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드라마가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사연들의 충집합이었습니다. 팀에는 프랑스의 슈퍼스타이자 빛나는 7번의 주인공 칸토나 같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잉글랜드 챔피언에 오르며 영광의 서막을 알립니다. 그리고 1996년 퍼거슨은 설레는 마음으로 리피의 유벤투스를 처음 만났고 패배했습니다. 유벤투스는 나의 맨유의 모델이었다. 퍼거슨의 맨체스터 아이들은 섬나라에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차원이 다른 지구 대표팀이었습니다. 지단, 델피에로 같은 선수들이 패션 잡지에 나오는 슈퍼스타 같았다면 네빌 스콜스 긱스는 시골에서 올라온 꼬마 같았습니다. 킥오프 전 터널에 서 있었다. 유벤투스 선수들 옆에 있으니 우리 선수들이 작아 보였다. 퍼거슨이 최초로 만난 1996년 유벤투스의 이미지였습니다. 선수들에게 유벤투스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터널 안에서 그들 옆에 서 있기가 솔직히 겁났다. 그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 빅네임, 빅플레이어였다. 경기장에서 그 정도로 두들겨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빌은 자신이 평생 치른 600위 경기 중 그런 적은 그때가 유일했다고 회상합니다.
맨유는 슈팅 연계에 그치며 이탈리아 챔피언에게 파괴되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동경심마저 느낀 것은 네빌뿐이 아니었습니다. 감독 퍼거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리노 경기로 기억하는데 리피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죽 코트를 입고 시가를 피워댔다. 평온해 보였다. 반면 나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날 비에 흠뻑 젖었다. 당시 리피를 향한 퍼거슨의 존경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젊을 때의 퍼거슨과 달리 남자 퍼거슨은 정장을 입고 경기장에 출근했습니다. 리피의 아우라는 퍼거슨의 옷차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맨유는 유벤투스를 그저 동경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챔스에서 탈락한 맨유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섬나라에서 아스날, 리버풀 같은 팀들과 자기들끼리 싸우고 끝나는 축구가 아닌 더 넓은 세계, 유럽 정상을 본격적으로 꿈꾸기 시작합니다. 1996년 유벤투스에게 유효 슈팅 연계의 굴욕 이후 불과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98-99 시즌 맨유는 챔스 8강에서 호나우두, 로베르토 바지오, 시메오네가 포함된 인테르 밀란을 격파합니다. 맨유가 챔스 토너먼트에서 이탈리아 팀을 역사상 처음으로 탈락시킨 기억이자 글로리 맨유가 또렷해진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경기는 세리에아라는 왕좌를 밀어내고 EPL이 부각되는 상징적인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EPL의 빛나는 대표는 오직 맨유였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끝판대장 유벤투스였습니다. 당시 유벤은 5년 연속 챔스 홈경기 무패, 1980년 이후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홈무패라는 영국 축구 입장에선 괴물 같은 팀이자 마피아 보스였습니다. 유베의 인자기는 전반 2골을 퍼부으며 역사의 반복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2년 전에 그 꼬마들의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콜과 요크 투톱은 경기 내내 유베 센터백을 괴롭혔고 베컴은 엄청난 크로스를 연속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티는 인생 경기를 펼쳤고 나머지 선수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7분을 남기고 맨유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맨유 팬들에게 그 후 10년은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팀, 글로리 맨유의 완성이었습니다. 맨유는 역사적인 유벤투스 원정 승리를 거뒀고 유베의 팬들은 맨유를 향해 야유가 아닌 기립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축구계의 낭만입니다. 세계 축구의 왕좌가 세리에아에서 EPL로 넘어간 날입니다. 1991년 이후 8년 만에 이탈리아 팀이 챔스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결승에서 맨유는 그 유명한 누캄프의 기적을 일으키며 윈헨을 누르고 챔스 우승의 대업을 달성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의 동점골, 2분 뒤 솔샤르의 역전골이었습니다. 왜 당시 맨유 팬들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경기장에서 축구가 아니라 매경기 영화를 찍었습니다. EPL에선 아스널을 승점 1점 차로 누른 맨유의 트래블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EPL과 맨유 천하가 시작되었고 가까운 미래 바로 그 팀에 박지성이 입단했으며 초등학생 손흥민의 안방에까지 이어졌습니다. 96년의 리피처럼 퍼거슨 경은 전세계 감독들의 존경을 받았고 96년의 유베 선수들처럼 맨유의 아이들은 전세계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손흥민 같은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EPL에서 뛰고 싶다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전 세대 아이들 전부가 세리에아를 꿈꿨다면 90년대생에겐 EPL이 어느덧 그런 리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맨유를 향한 EPL 라이벌들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패배와 눈물 그리고 강팀을 향한 동경,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닦고 다음을 기약하는 이야기, 결국 복수를 이뤄내고 자신들이 누군가의 존경을 받게 되는 마무리까지 맨유의 이야기는 로맨틱했습니다. 여러분은 맨유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적어도 그 시절의 그들은 축구 그 자체였습니다.